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가정의 달 5 월에 사회를 맡게 된 파운더스 PT 양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하수경 리더님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사회를 맡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담은 많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항상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혹시 외치시나요? 저는 요즘 그 말을 많이 외치는 편이거든요. 그 말을 외치니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외치니까 어 제가 후원하고 싶었던 분을 후원도 하게 되었고 4월 달에는 제 파트너가 목표 달성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외치니까 '아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더님들도 외치고 계시는 거죠? 혹시 외치지 않으신 분 계시면 한번 외쳐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처음으로 발표하실 최애 제품 경험 후원 스토리 굿모닝 팀 활용법을 발표해 주실 황지혜 리더님이 계시는데 저는 우리 금요일 날 왜 당월 신제품 설명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아나운서처럼 준비도 너무 많이 하시고 아나운서처럼 너무 또박또박 알기 좋게 듣기 좋게 설명을 해 주시는 리더님이십니다. 어 황지혜 리더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신제품 이제 강의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세컨드 밀레니엄 미팅에서는 지금 처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준비 잘 했으니까 준비해 온 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잘 됐을까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금선 다이아몬드 팀에서 사업하는 황지혜입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 이야기 시작해 볼 건데요. 이름들 오늘 모두 굿모닝 하셨죠? 우리가 아침마다 이 굿모닝과 함께 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메이크업인데요. 이번 주에 새로 런칭되는 기대되는 제품도 있고 매일 저희가 이제 기초 스킨케어 단계 굉장히 이제 신경 써서 하잖아요. 우리 아티스트들이 좋은 제품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초 스킨케어 잘하면 저희 피부도 굉장히 어려진다는 거 많이들 경험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더님들께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준비한 게 바로 이 아티스트리 메이크업이에요. 우리 좋은 제품들로 스킨케어 잘해서 세안하고 나면 정말 뽀얗고 저희 아기 같은 피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메이크업만 하면 이 광나고 예쁜 피부가 표현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이크업 하고 나가시면 "아 오늘 피부 너무 예쁘다." 하는 얘기 듣는 꿀팁들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어 메이크업 혹시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상하게 메이크업만 하면은 코랑 양 볼 이런 모공에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껴 가지고 하얀 잡티처럼 콕콕콕콕 박혀 있기도 하고요. 기초 열심히 하고 선크림도 꼼꼼히 바르고 파운데이션도 잘 두들겨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왜 그런지 화장이 이렇게 밀리고 들뜨고 어떤 날은 화장이 먹지도 않고 이렇게 때처럼 밀리고 갈라지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데도 다시 세안하고 헤어 화장 다시 했었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러면서 '난 정말 화장에는 똥손이야.'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좋은 기회로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어요. 메이크업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베이스 메이크업, 피부 표현인데요. 내 피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가장 좀 핵심 키구나라는 것도 배우면서 조금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초 제품 중에 이제 융젤 세럼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제품도 있잖아요. 메이크업만으로 그 윤광까지 표현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제 나가가지고 지인들 그리고 소비자분들 만나면 화장품 못 써라는 질문도 또 역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써보시고 제품 전달도 그리고 뷰티 미팅도 만들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이트 케어가 아닌 아침에 메이크업을 위한 루틴이라는 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 메이크업을 잘 받는 피부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각질 케어입니다. 저희가 묵은 각질이 탈락되지 않으면 이 스킨케어가 잘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도 내 피부 그리고 이 화장이랑 이단 분리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저분하게 이 때처럼 밀릴 수 있으니까 이 각질 케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제거되지 못한 이 각질도 이 피부가 칙칙해지고 그리고 색소 침착까지 이제 유발될 수 있으니까 주에 한두 번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각질 케어 제품들이 여러 종류 있기 때문에 나이트 케어로 잘 챙겨주시고 따로 케어하기가 굉장히 번거롭다,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데일리로 순하게 이 각질 케어까지 도와주는 제 마지막 네 번째 제품인 엔자임 파우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 케어 스킨케어인데요. 아티스트리 기초 스킨케어 제품들 정말 라인별로 든든하게 이제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케어하고 계실 텐데, 메이크업 전에 있어서는 기초가 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를수록 '피부에 좋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메이크업 전에는 여러 겹 덧바르는 게 오히려 화장이 밀리게 만드는 부분이 또 인제 있어요. 그래서 '수분감 있는 제품들로 채워준다.'라고 인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너, 에센스, 에멀전이나 크림, 선크림으로 인제 마무리해 주시고 아이크림 바를 때 저희 아이크림도 여러 가지 라인이 있는데 아침에는 수분 라인으로 이제 발라주시면 눈가에 파운데이션이 끼이는 걸 조금 이제 방지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에센스도 유분감이 없는 수분 라인으로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 최근에 저희가 출시한 디파인 세럼 같은 경우에 바른 후에 메이크업을 했을 때 오히려 화장이 밀린다라는 분들이 이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디파잉 세럼 안에 젖산 성분이 이제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장이 밀린다라고 하니 저녁에 사용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혹시 좀 요 정도만 발라도 너무 건조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가볍게 스킨케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메이크업 제품에도 스킨케어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이크업 후에도 '아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가볍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인제 스킨케어 할 적의 팁은 피부에 열감을 내려주는 거예요. 피부에 열감이 있는 경우에 화장을 했을 때 화장이 잘 안 먹고 들뜨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열감이 내려주기 위해서 토너를 냉장 보관했다가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화장솜에 좀 토너를 충분히 적셔 놨다가 이제 냉장고에 보관해서 그 화장솜을 팩처럼 붙여 놓는 것도 이 피부에 뜨거운 열감을 내려두는데 굉장히 조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피부 열감 내려주시는 거. 그래서 손으로 막 비벼 가지고 눌러 주시면 오히려 얼굴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화장에 이렇게 모공이 조금 더 열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시원하게 '내 피부를 조금 만들어 준다.'라고 인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라야 하는 이제 스킨케어인데 아침에 바쁘게 준비하고 나가셔야겠지만 여유롭게 준비할수록 화장이 더 잘 먹을 거예요. 우리가 촉촉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는 절대 금물이라는 거. 기초 제품이랑 메이크업 제품이 따로 놀아서 흡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를 충분히 흡수시켜서 촉촉한 상태가 아니고 쫀쫀한 상태에서 우리가 인제 '베이스를 올린다.'라고 인제 생각해 주시면은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선크림, 저희 인제 토너 크림도 있지만 바르고 나서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면은 안 되고요. 3 분에서 5분 정도 이 흡수하는 시간을 꼭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베이스 메이크업이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고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서 이 선크림 바르고 3 분에서 5분 정도의 저희 굿모닝 드시는 건 어떠실까라고 인제 추천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 스킨케어 할 때 제품 어떻게 바르시는지 이 제품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제품 바를 때 흡수되라고 빙글빙글 막 돌리면서 발랐었거든요. 근데 그것부터가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저희가 화장품을 인제 공부를 하면은 "피부결 방향으로 바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들었는데도 막 돌리면서 바르시는 저 같은 분들도 이제 계실 테니 요 방법 꼭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얼굴에 엄청나게 많은 솜털이 있습니다. 눈에 인제 잘 보이지 않는 솜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제 빛이나 이런 데 이렇게 반사시켜 가지고 인제 봐야 되는데 그 솜털들이 저희 피부를 보호해 주지만 화장을 하면 들떠 보이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케어하고 메이크업할 때 이 솜털이 자라는 방향, 그러니까 피부결 방향으로 그 솜털을 눌러준다. 피부에 솜털을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피부 표현이 진짜 달라졌다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얼굴 중앙에서 턱선 방향으로, 그리고 이마는 양옆으로, 그리고 인제 볼도 살짝 사선으로 아래로 그렇게 눌러주듯이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 부분은 사람마다 솜털이 나는 자라는 방향이 또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거울로 확인한 다음에 그 솜털이 나는 방향으로 눌러주듯이 발라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스킨케어도 요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선크림도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도 요 방향으로 발라주신다라고 인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케어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인제 메이크업을 해야겠죠.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도구인 이 손이 있지만 전 똥손이기 때문에 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이용하면 지속력, 그리고 발색력, 그리고 밀착력, 이거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에서 쓰는 도구는 쿠션 퍼프랑 브러쉬가 있는데요. 쿠션 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얼굴에 있는 유분을 조절을 하면서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인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력도 유지력도 또 높여준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두께를 조절하기가 쪼끔 어려워요. 어느 부분에는 많이 뭉쳐지고 어느 부분에는 또 이제 잘 안 발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바르면서 피부가 인제 건조함이 또 인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제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유분 조절도 인제 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인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진짜 큰 장점은 이 저희 인제 잔주름, 그리고 미세하게 작은 모공, 이런 부분까지 잘 채워 줘서 이 베이스 메이크업이 세심하게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인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단점은 브러쉬 자국이 남는다. 갖고 다니기 조금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는 건 브러쉬로 양을 조절해서 이렇게 퍼트리고, 이 퍼프로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바른 파운데이션을 밀착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브러쉬 사용하는 방법이 또 인제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짜서 발라 이렇게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묻혀서 바로 바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바르시냐면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보시면은 모에 이렇게 진한 부분이 있어요. 이 앞부분 한 0.5mm 정도의 이 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모 안에 수직으로 세워서 파운데이션을 충분히 넣어 주셔서 바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반 정도 인제 짠 파운데이션의 반 정도를 수직으로 세워서 충분히 넣어 주고 얼굴에 반을 먼저 발라 주시는 거예요. 그 어디부터 바르냐 하면 살이 가장 많은 얼굴 부위인 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볼부터 인제 발라 주시고 이마랑 턱은 이 얼굴 뼈가 바로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볼부터 발라 주시면 파운데이션 바른 게 더 오래 무게감 있게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바를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부 결 방향으로 발라 주시는 거. 만약에 내가 가로로 바른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솜털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자국이 남아요, 브러쉬 자국이. 그래서 피부 결 방향으로 발라 주시는 거 그게 가장 인제 중요하고요. 충분히 브러쉬에 흡수시켜서 바르면 한 번 이렇게 먹여 준 파운데이션이 얼굴 반을 충분히 바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겹 덧발라 주지 않고 균일하게 발라 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 겹이 브러쉬를 바르다 보면은 그 한 부분이 뭉쳐서 굉장히 인제 지저분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겹 잘 펴 발라 준다.'라고 인제 생각해 주시고 이후에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이 퍼프를 사용해 가지고 눌러 주면 되니깐 그 부분은 걱정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제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공 케어, 잔주름 케어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점. 그래서 고렇게 브러쉬는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도구 사용 중에 인제 쿠션 퍼프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이 쿠션 퍼프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데이션 마찬가지로 바로 발라 주시는 거 안 됩니다. 쿠션 퍼프도 안에 저희가 에어 퍼프잖아요. 그래서 쿠션 퍼프에 바로 바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두들겨 주셔서 퍼프 안쪽으로 이 화장품을 넣어 준 다음에 발라 주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지 되는 게 쿠션 퍼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밀거나 쓸어 내리면서 바르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이전에 브러쉬를 사용해 가지고 잘 펴 발라 준 게 닦여지게 되기 때문에 고렇게 발라 주시면 절대 안 되시고 살짝 인제 파운데이션을 먹인 다음에 수직으로 다져 주듯이 이렇게 눌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톡톡톡톡톡톡 애기 엉덩이 이렇게 때려 주듯이 톡톡톡톡 이렇게 살살 이렇게 눌러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남맞아 있는 그 제품을 이렇게 쓸어 주듯이 가볍게 발라 주셔야지 돼요. 여기도 이렇게 발라 주시면 이렇게 가면처럼 동동동동 이제 뜨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발라 주신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세 번째가 인제 파우더 브러쉬입니다. 이 파우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루 파우더나 프레스 파우더 인제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분을 잡는다.'라고 인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제품을 인제 묻혀 가지고 가볍게 내 얼굴에 있는 솜털 위에 얹어 준다라고 인제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 메이크업 베이스 피부 표현하고 나가시면은 진짜 저녁까지 무너지지 않고 정말 굿모닝으로 채워진 피부 건강까지 잘 보여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인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제가 인제 요거 말씀드리면서 '아 리더님들이 정말 피부 더 예쁘게 나가셔 가지고 뷰티 미팅 잡아오시는 그런 하루 되시지 않으실까.'라는 인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 여기까지고 많이 전달하시고 많이 표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 네. 저는 어떻게 스킨케어 했고 어떻게 화장을 했는지 정말 하나도 제가 하는 거에서 다 엉망으로 제가 화장을 했네요. 각질 제거도 일 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데 못 했고 기초도 너무 과하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스킨케어 흡수 바르고 난 다음에 스킨 바르고 막바로 어 하나도 제가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얼굴은 좋아졌어요. 아 아티스트리 제품력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도움이 됐고요. 아 똑부러지게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서 너무 부럽습니다. 네, 황지혜 리더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리더님은 제가 프로포즈하고 싶은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너무 멋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다가가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닮고 싶은 리더님이십니다. 오늘 비전 보너스의 기회와 도전을 발표해 주실 박지현 리더님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백금산 다이아몬드 팀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수진 리더님 고맙습니다. 저도 리더님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아메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또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제 한 96년도쯤 아메를 선배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대에서 아메 세미나도 제가 조금 들으러 가고 이렇게 했던 시간이 있어요. 아이가 그때 한 2살 정도 됐던 아이를 진짜로 데리고 제가 막 좀 다녔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다녔는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하는 아메이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부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요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로 엄청 노력해서 20만 PB를 해봤던, 그래서 10,000원을 받아봤던, 6천 얼마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언론 플레이가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하는 것들을 제가 진짜 봤어요. 너무 그걸 보고 정말 진짜 너무 화가 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뭐 국산품 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에 제가 발목이 잡혀서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지만 사업을 또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제품을 조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뭐 한 6개월 정도 세미나도 있었고 홈미팅에도 가고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 아메가 찾아왔죠. 누구를 통해서 계속 찾아왔는데도 나 다 안다. 나 아메 해봤다. 그러면서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면서도 나 나중에 할 건데 지금은 나 다른 거 하고 싶어. 지금은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제가 계속 아내를 밀어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27살에 생각보다 엄청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27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둘을 낳았어요. 근데 아이 키우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31살쯤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둘을 계속 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조금 이렇게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인라인 아이들 가르칠 때 저도 인라인 같이 배우고 자전거도 3대 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3명이서 막 이렇게 멀리까지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3명이서 여행도 가고 막 그러면서 남편은 바쁘니까 이런 걸로 해서 제가 막 진짜 아이들 키우면서 재미나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레고랑 이런 것들이 가르치고 싶었는데 레고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고 강사가 됐어요. 제가 레고 막 배워가지고 아이들 막 가르쳐주고 우리 조카들도 막 가르쳐주고 그죠?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로봇 대회도 갔었거든요. 그때가 2000년, 2000년대였는데 로봇을 제가 그때 막, 이제 어렵지는 않지만 막 아이들이랑 같이 로봇 대회도 가고. 저 남편이 독일 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데리고 제가 우겨서 한 달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배낭여행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참, 뭐 학원도 안 보내고 제가 아이들 가리키고 막 그러면서 키웠거든요. 그게 그냥 아이들한테 뭔가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커.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세상에서 내가 다른 환경을 제공해 줄게. 그래서 너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 열심히 키우고 재미나게 키웠던 것 같거든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이 30살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40대쯤 우리 남편이 어떤 본인의 자영업의 한계를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이렇게 외국 기계를 한국에 이렇게 오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중개를 해서 이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40대쯤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나이가 들면 이게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우리 남편이 제조업에 뛰어들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에 한 5년, 한 7년 정도 시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면 이 제품이 계속 이제 팔리게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면 이게 우리 나중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진짜 한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루이보스 뭐 히비스커스 카모마일 이런 것들을 정말 수입을 해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그것을 음료수로 만들고 그때 무설탕, 뭐 무첨가, 무항료 이렇게 해서 진짜 건강 음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홈플러스에 들어가야 되고 이마트에 들어가야지만 팔리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광고를 하려니 정말 광고비만 십몇 억을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큰 시장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잘 만들고 좋은 원료로 만들더라도 이게 시장 속으로 유입되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들이 12가지의 음료수를 만들었는데 한 가지가 들어가는데 MD한테 줘야 되는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돈도 너무 비싸죠.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많이 만들어냈는데 시장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퍼에서 벌은 돈을 제조에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이제 망했죠. 둘 다 망했죠. 왜냐하면 이 제조에서 이렇게 그게 안 나왔으니까. 그때가 저희 남편, 저희가 이제 한 살 차이거든요. 40대 중반이었어요. 정말 뭐 특허가 열 몇 개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많이 연구하고 해서 만들었지만 제품이 좋게 만들어진다고 이게 팔리는 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엄청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때가 제가 40대 중반 정도 됐거든요. 저는 계속 뭔가를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업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부업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버는 일을 했었거든요. 학원에 나가서 과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레고 강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100만 원 정도 벌면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그렇게 놓고 있었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사영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월급을 조금 더 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댁에도 제가 이제 큰 며느리예요. 그래서 시댁에도 뭐 그렇게 잘 하려고 애썼고, 친정 식구들한테도 뭐 좀 신경 쓰고, 아이들도 조금 다른 교육을 했거든요. 학원을 보내지 않았지만 아이들한테 교육비는 더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돈 들고, 그리고 내 삶도 조금 챙기고, 그리고 남편 또 일 잘하도록 좀 잘 공경하고, 그래서 제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그때는.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우리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이 딱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탁 무너지니까 진짜 내가 마음은 우리 진짜 뻔하잖아요. 그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완전히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애를 써봐도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업이 이제 어떤 게 좀 수습이 되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또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남편한테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수술을 3번이나 하게 돼요. 3번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척추 쪽에 목 쪽에 수술을 하니 밑에 있는 허리 쪽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이제 3번을 수술을 하고 지금도 이제 허리 디스크가 또 하나 나간 상황이에요. 이게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보니 남편은 수술하면 제가 옆에서 또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월급이 없고 저도 그때 제가 이제 제일 힘들 때 아메를 선택을 했거든요. 한 12%, 15%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래도 남편 간호한다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한 3개월, 6개월씩 시스템에 못 나와도 그 12%, 15%의 돈이 계속 나오는 게 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우리 남편은 영원이었지만 그죠. 그리고 남편이 수술을 하고 집에 왔는데 충분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아이들도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그러면 계속 누워서도 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원형 탈모가 온몸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거 아직까지도 조금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는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그러면서 제가 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남편 덕에 남편이 제공해 준 환경에 내가 진짜 재미나게 즐겁게 살았구나. 그래서 남편이 무너지면 어쩌면 내 인생도 다 무너지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사업을 망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제가 진짜 바닥으로 추락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아메이를 제가 다시 제대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90년도 때 들었던 건 그냥 책 한 권 읽지 않은 아메였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아메를 선택을 하면서 제대로 알아보리라 하면서 정말 많이 책을 읽고 잘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메이를 가지고 저도 지키고 싶었고 내 가정도 제가 진짜 열심히 가정을 잘 지켰잖아요. 내 가정도 지키고 싶었고 내가 아이들을 다르게 키운 이유는 아이들이 진짜 좋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거든요. 그 아이들을 꿈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못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내 아이 꿈도 그다음에 진짜로 큰 며느리, 큰딸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아내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진짜로 그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내 인생 소득이 너무 좋았고 이게 상속이 된다니 내가 진짜 열심히 살 자신은 있었거든요. 그게 내가 죽어서도 이게 남을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아미를 비즈니스를 한 게 한 10 년이 넘은 것 같아요. 아미를 하는 동안 저는 사실은 너무 좋았거든요. 공부도 진짜로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좋아요, 사실은.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고 스폰서님이랑 파트너들이랑 우리 너무 마음 잘 맞잖아요. 그렇게 함께하는 것도 너무 좋고 파운더스 PT도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계속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돈을 조금 써도 되니까 더 좋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한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또 좋고. 자꾸 여기서 건강해지고 이뻐지고 예 유튜브 라이트 때문에 건강해지고 또 예 아티스트 때문에 이뻐지고 똑똑해지고 이러면서 이 속에서 인제 즐기면서 제가 아메이를 그냥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5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아 내 70은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을까? 70 이면 어떤 모습이 좋을까?' 그러면서 60 이면 진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60세 나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진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어 제가 그냥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어떤 결과물이 있는 건 아니죠. 아이들 그냥 큰 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결과물이 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옛날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남편도 뭐 이제 또 건강 잘 좀 또 관리하면서 또 있고. 그니까 삶이 편안해지니까 또 이렇게 저도 편안해지는 마음이 있었는데 60 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아 60 에는 내가 뭔가 좀 바꾸어 있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산 내가 60 에는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자 그래서 아미를 시작할 때 저는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었어요. 다이아몬드란 핀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이 누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시작할 때 다이아몬드를 꿈꾸면서 시작했으니까 60이 되던 그때는 진짜 내가 다이아몬드 스타일로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싶은 게 제 인제 60에 나한테 주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25 년도 지금 제가 큐 사파이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파이어 마감을 하고요. 26 년도는 에메랄드 27 년도는 다이아몬드로 저는 저한테 예 다이아몬드 딱 주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28, 29, 30년도 해서 EDC로 제가 30년도까지 비전 보너스 어떤 수혜자가 되고 싶거든요. 저한테 꿈이 뭐야? 라고 세 가지만 말해.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돈이 너무 귀한 거를 저는 너무 알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진짜 해결하고 싶어요. 돈 때문에 이제는 힘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그 삶의 무게를 정말 크게 가지고 있는 남편의 노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남편 조금만 더 일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존경받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고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한테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어쩌면 내가 다른 세상을 내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핑계로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제가 여행을 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매일매일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건 어쩌면 제가 아내를 만나서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미에 대해서 참 저는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쉽지는 않지만 애써 보려고요. 어쩌면 제가 지금 남은 이 4개월, 이제 회계 연도가 4개월 남았잖아요. 이 4개월이 내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는 큰 선물 어쩌면 이 4개월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연 리더님, 너무 멋지십니다. 저 박지연 리더님 남편 되면 안 될까요? 남편이 되고 싶네요. 그리고 27년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같이 만나요. 저도 27년 다이아몬드 꼭 되고 싶거든요. 너무 멋진 진짜 제가 프로포즈 하고 싶은 리더님 맞네요. 너무 리더님의 27년 다이아몬드 그리고 30년 EDC 같이 만나서 응원하고 같이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님 꼭 다이아몬드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A7070 동기부여 메시지 혹시 보셨나요?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싶다면 돈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먼저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동기부여 메시지가 오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보면서 생각난 분이 바로 오늘 마무리해 주실 백금선 리더님이십니다. 정말 헬핑 피플을 실천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무리 오늘 해 주실 백금선 리더님 나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리더님들. 네, 혹시 제가 차 안이라 목소리 들릴까요?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5월 우리가 첫 주 또 이렇게 세컨드 엠미팅을 시작하고, 제가 어제 보니까, 꽃들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피어낸 꽃도 있지만, 저는 되게 들꽃을 좋아하거든요. 들꽃이 이름 모를 꽃들이 너무 잘 이렇게 조화롭게 있는데 눈이 너무 막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게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계 리더님, 제가 우리 이제 파트너니까 첫 만남을 알잖아요. 정말 학생 같은 교복 아닌 교복 배틀을 입고 저에게 나타나서 정말 어린아이가 둘이 있는 그런 엄마였어요. 제가 봤을 땐 대학생 같았거든요. 그래서 또 변신을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40이 되었네요. 너무나 귀한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기질적인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되게 제가 곁에서 많이 보는데 그 모습이 되게 제가 어,
엄마처럼 마음이 너무 흡족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저렇게 정말 본인의 기질을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하면서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황계희 리더님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료 그리고 어떤 정보력이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그 정보나 어떤 자료들을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공급하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귀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박기현 리더님, 예, 같이 60을 바라보는 갑장입니다. 너무나 같이 곁에서 든든하게 친구처럼 파트너지만 친구처럼 그리고 가장 저가 또 어떤 마음에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하는 친구가 또 우리 박기현 리더님이시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업앤다운은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이끌고 같이 함께 또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그 부분 한 부분에서 이 사업이 주는 행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양소진 리더님도 제가 부산에 가끔씩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달려와서 인사를 해주시는 밝은 얼굴 그리고 저 밝은 모습으로 사업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사회를 또 이 5월 달에 맡아서 너무 또 잘 준비해 주셔서 진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되게 다양한 층으로 함께 여기에서 100분 정도가 지금 모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들꽃처럼 우리가 모여 있지만 그 들꽃이 조화가 되면은 진짜 예쁘잖아요. 저는 이 세컨드 미팅이 그런 미팅이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또 탁월하신 분들도 계시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부족해 하면서 얼굴 디미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차도 부끄러워하시고 어색해하시고 약간의 어떤 어눌린 어떤 모습으로도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도 같이 함께 우리가 또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걸어갈 수 있고 또 우리 누군가를 이끌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세컨드 미팅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리더님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잘 여러분들이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여러분들의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보상이 여러분들 가장 빛나게 하고 있는 지금 기질적인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잘하고 있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치관 어떤 철학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또 하시면 그분들도 또 힘을 낼 수 있는 게 또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팀이 있고 우리 드림월드가 있고 그리고 한국 아메리가 있고 그리고 정말 더 큰 생각을 갖고 계시는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어떤 마음들이 모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잘 준비해 주신 우리 모든 리더님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더님,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아메이는 진실을 진심으로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